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냐? 힘도 없고 나이를 먹나? 아이고. 날씨가 안 좋으려나? 나야말로 면역력도 떨어지고 인생이 쓰다. 나도 삶이 쓰다. 에휴, 그래도 부모님이 이런 걸 다 챙겨주시고. 내 건 없어? 대박! 바나나 맛이야! 완전 맛있어! 얘야, 빨리 놀자! 네가 쓸래! 야! 아이들에게 삶의 쓴맛을 미리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 간편하고 편한 액상 스틱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아이 면역력을, 아이에겐 더 아이다운 면역력을, 바나나로 더 맛있는 삶, 애터미 키즈 홍삼. 안녕하세요. 애터미를 통해 생애 설계, 미래 설계를 끝낸 스타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남편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애터미를 전달받았을 때는 저희가 남편의 퇴직을 앞두고 저희의 노후에, 아까 큐레이션에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노후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부업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덥석 잡았을까요? 절대 아니죠. 아주 다단계라는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애터미를 들고 온 날 밤 새벽 3시까지 울며 싸우며 논쟁했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세미나에 초대되고 그러한 과정들, 아마 오늘도 여러분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런 자리 처음이다. 많으십니다. 네, 저도 남편에 의해서 억지로 앉아있던 이 세미나를 반복 참석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품에 대한 소비자가 되고 애용자가 돼서 지금은 노후 설계까지 이 고민을 끝낸 상황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도 저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으시면 아마 2023년에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3년은 무슨 해인가요? 토끼해죠. 토끼가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교토 삼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영리한 토끼는 굴을 몇 개 판다고요? 3개. 네, 이 자리에 부업가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현명하신 분들이 아니실까 합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셨어도 뭔가 미래를 위해선 대안이 필요하구나 해서 이 귀중한 시간을 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대안이 여러분한테 교토 삼골보다 더한 가장 확실하고 비전 있는 대안이 되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먼저 이 세상에 어떠한 사업을 선택을 할 때는 세상의 방향과 같아야 돼요? 거슬러 가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서 그 트렌드를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4차 산업혁명, 요새 신문을 뒤덮고 있는 챗 GPT,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죠. AI가 좀 더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전된 형태로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부로서 또 생활인으로서 제가 가장 요새 어제도 깨달았어요. 어제도 장을 보면서 제가 항상 생각했던 예산보다 항상 초과가 되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정말 물가가 오르는 거를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인 가구 전기료가 1.1만 원 정도, 그러니까 4만 원 내던 사람이 5만 원 냈다, 이러면 별로 이렇게 체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기 보시게 되면 20만 원이라고 폭탄이 나와요. 최근에 가장 관리비 폭탄으로 난방비 폭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저희도 관리비를 50만 원 안짝으로 내던 게 이번에 65만 원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원룸에서 자취를 하는 저희 딸도 집에 전기장판을 가지러 왔더라고요. 난방비가 6만 원씩 나왔는데 13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엄마, 나 난방비 절대 안 틀 거야 라고. 그래서 이렇게 난방비를 안 틀고 전기료로 쓰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서 전기를 더 쓰게 되면 그 전기의 누진세로 인해서 온풍기를 쓰게 되면 저렇게
전기세까지 폭탄이 된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함축한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나 이런 생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쓰는 모든 소비재들이 이렇게 연결로서 다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가장 또 요새 대중요금들이 엄청 대중교통요금, 지하철, 뭐 버스 다 올랐는데요. 택시 요금이 가장 이제 택시를 타기가 두렵더라고요. 기본 요금이 3,800원인 게 4,800원 되면 2만 원 가던 거리를 얼마를 줘야 갈 수 있다고요? 4만 원. 예, 급할 때는 택시 타야 되는데, 그렇죠? 택시 기사님들이 이렇게 해갖고 서민들이 택시를 타겠냐 하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물가가 주는 영향은 작게는 어떠한 전기세나 과자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각각의 직업과 그리고 성장에 굉장한 자영업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얘기할 때 가장 간단하게 사람들의 어떤 현실 점검을 할 때 아까 큐레이션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생애 주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통 30년을 공부하고 30년을 벌고 30년을 쓰던 그러한 생애 설계가 이제는 인생의 계획대로 안 되지만 정말 무참히 깨지고 있죠. 100세 시대, 120세대를 얘기하는데 이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가장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30대, 40대에는 분명히 무슨 인생이 돼야 돼요? 흑자 인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흑자 인생에서 본인의 자본을 자산화해서 벌어두지 않으면 노후를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사업 투자를 가장 왕성할 때가 이 경제 활동기에 하게 되는데요. 요새 영끌 홍끌해서 정말 피 보신 분들 맨날 뉴스에 나오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할 때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가 왔나요? 2008년에 서브프라임이 오면서 제가 아주 직격탄을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역사도 이렇게 되풀이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씁쓸한데요. 그렇게 한번 직격탄을 맞으면 노후 설계가 되나요? 네, 저희도 그렇게 직격탄을 맞고 거진 10년을 굉장히 어렵게 중산층에서 나락으로 떨어질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준비를 하지 못하면 노후에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OECD의 노인 빈곤율은 최고고 노인 자살률은 최고인가?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버는 돈을 자식한테 너무 투자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의 삶에 돌아보다가 그렇게 저처럼 사업소득이나 어떠한 것들을 성공화시키지 못하면 이런 노후가 불안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이 내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러한 생애 설계가 잘 설계가 되어 있고 대안이 정말 있는가 이런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가가 오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200에서 400 벌고 400에서 800 벌고 월급이 그렇게 뜨나요? 월급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신문에서 3,000원짜리 소주값이 4,000원 됐다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이제 6,000원에 판대요. 말도 안 되죠.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소비재들이 정신없이 오르면 내 월급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나온다 한들 궁핍한 생활을 할까요? 풍족한 생활을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생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월급이 10% 20%가 상승된다 하더라도 물가가 지금처럼 오른다면 실제로 마이너스의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서 죽을 때까지 늘 물건을 쓰면서 소비하면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한 많은 그 지출이 시작이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사람은 씀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라는 글자를 한문을 뜻풀이 하면요 사실 굉장히 서글퍼요. 써서 없애버리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통계청에서 의한 자료에 의하면 거의 4인 가족의 수입이 한 460만 원 정도가 넘어갑니다. 꽤 많이 버시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실질 소득은 감소됐다 그러더라고요. 400만 원을 버는 가구가 거의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버는
버는 돈을 100%라고 하면 나가는 돈이 7, 80%는 그저 생존을 위해서 나가는 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건 고민 안 해봤거든요. 저도 생활비는 그냥 나가는 돈이고 남는 돈을 갖고 어떻게든 저축하고 어떻게든 투자해서 자산화 하려던 노력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맨날 300에서 800번은 그 레드오션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왜 1000벌 생각을 안 하고 2000벌 생각을 안 하냐고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벌 생각을 해야지 300에서 800을 벌어도 늘 나가는 돈이 7, 80%가 나간다면 그 나가는 돈을 어떻게 자산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품목에서도 보시면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쓰고 마시고 애들 교육시키고 옷 사입고 이런 게 다 그냥 소비재들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나가는 돈을 다시 자산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한 퀘스천 속에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가서 돈이 막 날아다니네요. 쓰는 순간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죠. 마트 가서 쓰고 온라인에서 쓰고 홈쇼핑에서 쓰고 쓰는 순간 나는 제품을 갖게 되지만 무조건 나가는 돈입니다. 하지만 나의 유통, 내가 쇼핑몰이 주인이 돼서 그 유통이 순환이 돼서 돈나무를 주듯이 나의 유통이 소비자 멤버십으로 인해서 성장이 된다면 어때요? 즐거우세요? 네, 얼마든지 쓰겠죠. 남의 유통이 아니라 내 유통에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애터미를 바라보시면 좀 컨셉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유통과 또 우리가 미래로 대안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왜 애터미냐? 여기 그림이 아주 멋있네요. 그렇죠? 손바닥에 세 개가 다 그려져 있어요. 돈만 잘 써도 돈만 잘 써도 유통의 전 세계 글로벌을 품을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먼저 유통의 변천사를 알아야 어떻게 지금의 현 시점에 이 애터미 유통이 각광받을 수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격변하고 있는 분야가 유통과 금융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저는 70년대생이라 이 전 유통을 다 겪었던 것 같아요. 저는 70년대 용산의 한복판에 명동 한복판 살았는데요. 그 명동 한복판에도 닭집이 있었어요. 닭을 잡으러 가면 산 닭을 잡아서 그게 아주 선명해요. 요새는 닭을 먹으려 그러면 아주 깨끗하게 패키지된 포장육을 사잖아요. 그 시대에도 소매점이 다 있었습니다. 소매점이 돌고 돌아서 동네 상권을 살았죠. 안경을 팔고 신발을 팔고 닭을 팔고 고기를 팔아서 서로의 동네 상권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90년대에 마트가 들어서면 반경 2km의 소매점은 다 쓸어가죠. 마트가 들어오면서 동네 슈퍼는 다 없어졌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어떻게 됐나요?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백화점 이러한 것들이 득세하면서 또 마트의 시대도 저물고 있습니다. 극렬하게 사실 이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이 오프라인 매장에 익숙했던 우리들을 완벽하게 온라인 샵으로 옮겨놓은 게 바로 이 코로나가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애터미는 뭐냐는 거죠. 사실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은 굉장히 좋은 개념이거든요. 소비자가 물건을 써보고 그 소중한 경험을 그대로 나의 지인인가 친구에게 진실되게 전달을 해서 갔을 때 그 유통 비용을 소비자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유통이라고 하면 물건을 제조하는 제조사와 물건의 최종 소비자인 소비자로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유통이라고 보면 중간 유통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까지 그 중간 유통과 모델료로 우리가 수십억을 그 제품값에 가산해서 지불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가 소비자를 전달할 때 가장 진실된 경험과 정확한 제품 전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마진을 소비자한테 주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회원제 마케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에 들어올 땐 그게 피라미드, 나쁜 개념으로 비싼 물건을 갖고 소비자한테 해를 끼치는 개념으로 들어와서 지금 저한테까지 그렇게 나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애터미를 그 껍데기만 보고 그런 고정관념으로 받아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유통의 변천사에서 봤을 때 이제까지 유통은 좀 더 싸고 편리한 쪽으로 계속 소비자는 이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소비자는 이용자에 불과했지, 물건을 써서 없애버리는 사람이었지 다시 생겨나게 하는 생비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애터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소비자의 개념은
써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써서 다시 생기게 하는 생비자의 개념으로 애터미 사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터미의 어떤 정체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새 고세일즈 캠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저는 고세일즈 캠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첫 강의 때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터미는 다단계다 정통 유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단계라기보다 정통 유통에 가까운 유통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가 가지고 계신 개념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과 일반 유통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혼합된 형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유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나요? 제품의 품질, 좋은 서비스, 그 다음에 가격에 저렴한 가격, 이러한 것들을 우리한테 선사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주는 기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 70년간 그렇게 많은 고정관념에 불구하고 5명 중에 한국 국민도 1명은 다단계를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유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방식이 분명히 추가 수입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구전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애터미는 뭐냐는 거죠. 박한길 회장님이 애터미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지금 플랫폼 서비스에서 더 진화된 형태의 포스트 플랫폼을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과 일반 유통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를 애터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다단계와 애터미의 차이점, 이런 거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지 않으세요? 그래도 애터미 다단계잖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지 한번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다단계가 우리는 쿠땡보다 싸다, 우리는 마트보다 저렴하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다단계 설명장 와보신 적 있으세요? 특이한 제품, 비싼 제품, 이상한 제품 파는 곳에서 많이 가봤어도 우리가 일반 유통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선전하는 데는 아마 아무 데도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터미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애터미의 아자몰 요새 어때요? 저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뭐 엄마가 하는 애터미라도 얄짤 없거든요. 정확하게 비교하고 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가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은 항상 일반 유통보다 가격이 어때요? 구매 가격보다 항상 더 지불합니다. 그 더 지불하는 이유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꿈의 사업이라 그러죠. 꿈을 파는 사업이다.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더 지불하게 되는데, 애터미에서는 기회를 지불해도 일반 유통과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회도 주는데 가격이 마트 가격이에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애터미로 오셔야 되죠. 그래서 일반 다단계와 구분될 뿐더러 일반 유통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쇼핑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애초에 10년 전에 정말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불과 5년 후, 10년 후면 정말 유통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많은 분들이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플랫폼과 많은 소비자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각각의 소비 패턴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한테 얘기할 때 가장 어느 쇼핑몰이 매력적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온오프가 결합된 쇼핑몰도 있죠. 백화점이나 마트를 하고 있는 대기업이 온라인과 결합해서 거대한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 제일 큰 쿠땡은 가장 많은 가짓수를 판매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쇼핑, 저는 편의점에서 그 쇼핑하는 친구들은 처음 봤어요. MZ세대는 편의점 쇼핑을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편의점에서 배달을 시켜갖고, 야, 편의점이 배달을 하니 그랬더니 10,000원 이상이면 뭐 바나나 우유 이런 거 시켜갖고 배달시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야, 마트가 생겼는데 편의점이 되겠냐,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정말 내 생각은 맞다는 게 그게 틀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1인 1가구가 증가되면서 편의점 플랫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혁신적으로 새벽 부배송이라는 것들을 개발을 해서 또 그렇게 득세한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럼 애터미 플랫폼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돈을 드린다는 거죠.
자,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새벽 배송 마음에 드세요? 많은 거 파는 게 좋아요? 돈 주는 쇼핑몰이 좋아요? 그거죠. 돈 주는 쇼핑몰이 저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애터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애터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많이 만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이 돈을 받는 쇼핑몰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의 분들도 돈 주는 쇼핑몰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지 않나요? 네, 여러분 좋은 파트너를 만드실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네, 그러면 이렇게 애터미가 이렇게 경쟁력 있는 이러한 쇼핑몰과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비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중 명품. 품질이 같다면 우리는 1,000원이라도 싸게 팔겠다. 가격이 같다면 좋은 품질로 승부 보겠다. 바로 박한길 회장님의 이 가치관이 애터미의 모든 제품에 깊숙하게 있습니다. 저는 박한길 회장님한테 진짜 감동하는 게요, 이렇게 가지수가 많을 때가 아니라 단 2가지로 출발할 때도 이 원칙에 철저하게 준해서 회사를 출범했다는 게 정말 싹부터 애터미는 달랐구나,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애터미의 반품률에서 정말 좋은 품질의 제품을 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0개를 판매하면요, 1개, 2개뿐이 반품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업계뿐만이 아니라 동종업계뿐만이 아니라 전 유통을 통틀어서도 최저입니다. 게다가 100% 만족 보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제품의 품질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소비자로서 손해 볼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느끼는 그러한 확신과 그다음에 애터미 품질에 대한,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전달을 하시면 애터미 쇼핑몰이 정말 전 세계의 유통의 혁신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까지 우리 그 전 유통에서 실시하고 있는 포인트 제도라는 게 다들 있거든요. 마트는 0.01% 정도를 적립합니다. 그거는 포인트로 받거나, 저는 제가 받은 제일 큰 혜택은 빵집 10번 가니까 한 잔 커피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게 저는 오히려 마트의 포인트보다 더 이로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캐시백이나 약간의 도움 정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터미에서 준다는 캐시백은 어떤가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처럼 한 번의 수당 6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부업으로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되고요, 또 연봉 1억에 저 같은 사람을 양성할 수도 있고 월 1억을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에서 판매하는 모든 전 제품에는 점수가 있습니다. 박한길 회장님이 내거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는 점수를 주겠다. 이 점수의 연결로서 우리 집에서 쓰는 제품만 점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개한 A의 집에도 점수를 주고, 그 소비의 연결로서 나의 점수는 더 커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수당을 받아가게 되는데, 그 수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터미 쇼핑몰은 2가지의 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터미 브랜드를 달고 나온 애터미 몰, 여기 한 500종의 제품이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 TV를 굳이 애터미 전자라고 팔 필요가 있나요? 네, 삼성 TV로 사서 쓰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각각의 브랜드를 갈고 있는 수만 가지의 아자몰에는 약 8만 개에서 10만 가지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자몰이 계속 혁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계란을 샀더니 15,000원짜리 계란에 3,000포인트예요. PB 계산해 보니까 거의 30%에 육박하는, 계란 똑같이 마트에서 똑같이 15,000원 주고 사면서 더 좋은 무항생제 계란을 3,000포인트까지 있으면 계란 다른 데서 쓰실 거예요? 애터미 아자몰에서 쓰실 거예요? 아자몰이죠. 내가 써보고 확실하게 베니핏을 받은 거는 남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득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확신과 강하게 그 사람한테 권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힘을 애터미 몰과 아자몰이 계속 제공하고 있어요. 이제 자동차 보험도 들어오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구 수가 늘어나잖아요. 저는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할 때 잘 팔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제품이 몇 가지 없을 때는 잘 파는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경쟁력 있는 500조, 애터미가 품질 관리하는 500종의 제품과 또 수만 가지의 제품을 파는 아자몰이 있다면 본인 집에서 자가 소비만 잘 하셔도 애터미 사업 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의 첫 출발은 제품 애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애터미의 마케팅 보상 플랜에 들어가서 어떻게 수당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에서 기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S전자 핸드폰을 25년을 썼는데요. 그 회사 매출액을 보니까 뭐 애터미는 잽도 안 되더라고요. 몇백조예요. 예, 한 번도 1,000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25년 충성 고객인데, 그렇죠? 그렇지만 애터미는 다단계이기 때문에 애터미 매출이 1조면 3,500억이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조가 넘는 매출을 했으면 얼마가 풀렸을까요? 네, 7,000억. 누구는 6만 원부터 누구는 1억까지 골고루 받아가셨어요. 예, 이게 바로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공의의 기업. 예, 우리 제가 이따가 얘기할 초뷰카 시대에 우리 윤정국 예수님이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 보상 플랜의 특징을 좀 넘어갈게요. 아까 다단계가 아니라 일반 유통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모든 다단계에 있다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습니다. 물론 건실한 다단계는 가입비, 진입비가 없는 곳도 요새 많아요. 하지만 유지비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유지비라는 거는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벌라 그러면 반드시 사야 되는 할당량이 있어요. 왜 다단계에 유지비가 있을까요? 유지비가 없으면 사업자가 써주질 않거든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써요. 일반 고객이 맞나요? 다단계 사업을 위해서 그 제품을 사서 쓰게 하죠. 근데 박한길 회장님이 유지비를 만드시지 않은 이유는 이 다단계건 10단계건 유통 아니냐. 우리가 유통의 다단계의 5조 시장에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유통의 시장 200조 시장에 진입하려면 일반 유통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렇다면 물건을 좋고 싸게 만들고 진입장벽을 없어야 한다는 게 박한길 회장님의 원칙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맞게 가입비도 없애고요, 진입비도 없애고요, 유지비도 없었어요. 그래서 애터미는 사업자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물건만 열심히 써도 6만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구조가 됐던 겁니다. 정말 이렇게 원칙을 정확하게 실천하신 우리 박한길 회장님 때문에 이 13년 만에 이 애터미의 무궁한 발전이 있었거든요. 우리 애터미를 설립하신 박한길 회장님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장점, 진입장벽을 없앤 일반 유통과 맞는 이 장점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두 줄 바이너리와 무한 누적 속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이라는 거는 모든 쇼핑몰, 쿠땡이든 애터미든 가입을 하시려 그러면 초기 화면은 다 같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질문이 애터미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누구 소개받고 이 사이트를 들어왔는지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게 나쁜가요? 옛날에는 우리가 동그라미 그리면 내가 네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 다 이렇게 나쁘게 생각했죠. 이젠 그 질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애터미가 하는 그 마지막 질문은 애터미 회원뿐 아니라 당신의 멤버십으로 넣어주겠다는 아주 소중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 소중한 질문에 딱 2명한테뿐이 내 회원 코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두 줄 바이너리거든요. 타 다단계 같은 경우는 나의 회원이 무조건 추천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바라기라 그러죠. 나를 추천인으로 해서 여러 명, 그럴 때는 인맥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겠죠. 그렇지만 애터미는 단 2명뿐이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회원이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나의 스폰서도 나의 하위 회원으로 이 형태로 가입해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파트너 또한 나와 같이 시스템을 라인 구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돈도 없고 소비 여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이랬던 분들도 이 하위 회원의 소비자 멤버십으로 인해서 가구 수가 많고 소비 여력이 있고 인맥도 많고 이러한 분들이 들어오면 나의 멤버십은 풍요로워질까요? 네,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공유의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학 서적을 읽어보면 앞으로의 모든 부는 공유와 연결로서 연결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져간다고 다 돼 있습니다. 유튜브에 갑자기 뜬 스타 보세요. 구독자 수, 클릭 수가 제일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애터미에서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추천인을 써서 내려간다면 나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죠. 하지만 저도 애터미에서 마음의 문이 열렸던 거는 맨날 세미나를 가보면 70대, 80대 할머니들이 성공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다단계판이 아니라 어떠한 성공 집단에 가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70대 할머니가 성공했어요. 80대가 연봉 2억에 들어갔어요. 보신 적 있어요?
뉴스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저는 애텀에서 벌어지는 걸 보고 분명히 이 보상 플랜 속에 무엇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보상 플랜 속의 이 비밀은 연결의 힘이 바로 바이너리로 공유의 힘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능력이 있는 파트너십을 만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러한 무한 누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게 되면 그 100 단위로 내려가든 1000 단위로 내려가든 10,000 단위로 내려가든 10,000명의 소비자가 생겨도 그 하위에서 올라오는 모든 적립금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의 라인이 내가 각각 한 명씩 분이 가입을 안 했어요. 내가 엄마한테 얘기하고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휴지도 좋다, 고등어도 맛있다, 화장품도 좋다. 그러한 소비를 경험을 하시면 그분들도 각각의 소중한 두 분한테 전달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돼서 각각이 쓰는 소비재가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 30,000포인트 이것들을 합하게 됩니다. 그럼 좌측의 총합이 300,000 포인트, 우측의 총합이 300,000 포인트가 될 때 나는 첫 수당을 받게 됩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면 5월 9일 날은 아직 10만 포인트, 10만 포인트에서 이 사람은 수당받을 조건이 아직 성립이 안 됐죠. 근데 5월 10일이 지나가고 11일 날 또 적립금 누적이 된 것들이 33만 대 30이 돼서 첫 수당 6만 원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떠한 기간의 한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첫 수당을 누구는 한 달 만에 받아갈 수 있고 누구는 하루에도 받고 누구는 1년이 걸어도 못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쓰는 생필품 속에 이러한 포인트의 누적의 합으로 받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애터미의 네 번째 특징, 글로벌 원마케팅은 뭐냐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한국 밑에 미국, 미국 밑에 캄보디아, 캄보디아 밑에 이런 식으로 가입돼 있잖아요. 모든 다른 타 업체도 다 이런 줄 아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글로벌 원마케팅이라는 건 지붕이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데는 지붕이 진출한 나라마다 다 지붕이 있습니다. 법인이 다 달라요. 아무리 내가 한국에서 스타마스터로 성공했어도 미국의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면 나는 거기서 스타마스터가 아니라 에이전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어떤가요? 앞으로 오픈할 나라 몽골이 뜬다. 그럼 내가 몽골 가갖고서 다시 에이전트로 시작해야 돼요?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부여받은 아이디 하나로 몽골 회원들을 즉시 가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입시킨 뉴욕의 회원이 칫솔을 하나 쓰면 나는 그대로 오늘 나의 사이트에서 그 칫솔 포인트 3,900포인트를 적립받아서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글로벌 원마케팅의 비결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전 나라가 가입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 여력이 없어도 소비 여력이 들어와서 그러한 재심 합력의 힘으로 부자가 되듯이 이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석세스에서 전 되게 감명을 받았던 게 전쟁이 난 러시아에서 클라운과 로얄 마스터 연봉 4억과 연봉 2억의 로얄 마스터가 쏟아졌어요.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비록 러시아는 전쟁이 났지만 전쟁이 나지 않고 소비 여력이 있는 한국의 소비자 또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이 받쳐주면서 그런 러시아의 누군가를 크라운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소비 여력이 없는 캄보디아나 필리핀에 가서도 애터미가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글로벌 원마케팅의 힘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애터미 보상 플랜에서도 정확히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줄 레그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능력이 없고 못 판매하고 나이도 많고 기동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위 회원에서 기동력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앞으로의 정말 현명한 사람은 나의 스펙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젠 끝났다 그래요. 서울대 나왔다고 다 성공하나요? 전혀 아니죠. 남의 스펙과 남의 환경과 남의 시간과 남의 소비 여력을 활용해서 부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애터미의 보상 플랜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글로벌 원마케팅의 원칙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난 러시아에서도 크라운 클럽이 쏟아지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이 보상 플랜 때문에 이루어진다 합니다. 여러분도 이 보상 플랜으로 인해서 분명히 부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당의 상한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제가 시작했을 때 이제 하냐 2016년도에도 다들 말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가입돼 있다는 이유죠. 하지만 애터미의 수당의 상한선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1차 수당인 5천만 포인트를 이 하단에 보시면 5천만 포인트 하루 매출이 5천만 포인트인 사람이랑 하루 매출이 5억 PB인 사람이랑 누가 수당을 많이 가져가야 돼요?
5억 PB가 많이 가져가야죠. 10배가 많은데. 근데 어때요? 수당이 13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수당의 상한선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의 구조는 이 피라미드의 구조가 아니라 위가 잘렸어요. 2009년도에 시작하셨어도 5천만 포인트에서 졸업이라는 걸 하고요. 2014년도에 시작하셔도 5천만 포인트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5천만 PB에 도달하시면 똑같은 수당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를 운동회 때 과자 따먹기 아시죠? 반환점을 달리면 다 1등, 2등, 3등이 정해 있을지는 모르지만 과자는 다 따먹습니다. 여러분들의 5천만 포인트 수당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애터미는 25개 국가를 진출한 회사고요. 아까 손안에 잘 소비만 했어도 이제 이 글로벌 유통을 품을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를 안 낳아서 계속 연일 지금 인구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둘이 만나서 하나를 안 낳아요. 이대로 가다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올해 진출하는 뭐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구 제일 많은 나라들 다 진출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칫솔 쓸 거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안 뛰시나요? 한국은 애를 안 낳는데 방글라데시 내 회원이, 브라질 내 회원이 칫솔을 애를 7명, 8명 숨풍숨풍 나가고 계속 써요. 전 세계가 하나의 마켓으로 애터미 안에서 이루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상 플랜을 조금 들어가다 보면은 애터미는 소비자한테 유리한 보상 플랜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30만 포인트 했을 때 6만 원을 받아가시는데 만약에 최고의 포인트 5천만 포인트까지 도달했을 때 실질적으로 매출로는 160배가 뛰었는데요. 수당은 160배를 안 줘요. 20배 정도로 그치게 되거든요. 위로 갈수록 박하고 아래로 갈수록 후하다 이래서 하후 상박의 어떠한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보상 플랜은 지금 시작하는 일반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도 일반 소비자들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상 플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터미의 꽃이라고 하는 왜 오토 판매사가 애터미의 꽃이라고 할까요? 애터미의 연봉 1억 정도라면 성공자라고 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가져갈 수 있는 연봉 1억으로 가는 이 오토 판매사의 거의 과반수가 넘게 리더스 클럽으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차 목표거든요. 이 오토 판매사는 양쪽에 매출로서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달성이 됐을 때 판매사라는 직함을 줍니다. 그리고 이 판매사가 상반기, 하반기 한 달을 2번으로 나눠서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을 때 이 오토라는 글자가 주어지죠. 실질적으로는 직급상에 표시되는 되진 않지만 애터미에서는 항상 실질 소득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오토라는 걸 달성하기까지는 수동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수동 판매사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시게 되면 어느 순간 저도 처음 제가 판매사를 도전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언제 오토 판매사가 됐는지는 수동 판매사를 열심히 8번, 9번 도전해서 유지했더니 어느새 오토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한 오토의 원리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오신 부업가분들이 제일 구미가 당길 만한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은 아까는 매출 구조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달성했을 때 이걸 반을 뚝 잘라서 150만 포인트만 달성을 해도 직급수당과 더불어서 한 달에 15일에 50만 원씩 해서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150만 포인트는 제가 그 애터미 큐레이팅 앱 있죠. 설문지 조사하는 그 앱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하다 보면요. 보통 4인 가족이 쓰는 생필품이 충분히 거의 20만에서 40만 포인트가 표시가 돼요. 거기에 애터미 품목을 다 적은 것도 아니고 약 80가지의 생필품으로만 체크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잘 안 팔아도 된다 그랬죠. 잘 써주기만 해도 돼요. 본인이 쓰는 생필품들을 잘 바꿔주기만 해도 본인의 가구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20만, 30만 포인트라는 게 됩니다. 그럼 그 20만, 30만 포인트를 잘 쓰기만 해도 수당을 가져가는 그러한 좋은 경험을 했다면 내가 2사람 정도는 알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부모님한테 알려주고 형제한테 알려주고 친구한테 알려줘서 약 5명 정도의 좌우에 구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150만 PB 정도가 구축이 됐다 그러면 후원 수당과 직급 수당을 합쳐서 약 50만 원 정도의 수당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업으로 진행해도 충분히 도전하실 만하지 않나요? 네, 애터미가 원래는 마케팅 플랜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코로나 기간 동안 생긴 프로모션입니다. 꼭 도전하셔서 쟁취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터미는 6만 원에서 네, 연봉 월 1억까지의 임페리얼까지 7단계의 직급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일즈 마스터,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오즈 이러한 순서대로 가게 되는데요. 이 직급 플랜에서는 아까와 다르게, 아까 세일즈 마스터는 제가 포인트, 볼륨으로서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직급 플랜에서는 반드시 하위의 파트너를 나와 같은 직급자를 만들어야 그 다음 직급으로 상승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아무리 포인트가 1억 PB가 떠도 내 하위의 파트너를 판매사로 만들지 못하면 나는 팀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400을 벌다가 800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내 하위의 파트너를 나와 같은 400 버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800만 원의 소득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애터미의 보상 플랜은 이렇게 서로 도와야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윈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직급 플랜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안 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보상 플랜은 우리 박한결 회장님이 정말 잘 만드시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애터미는 그러한 직급과 다르게 실질적인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오토 판매사 클럽, 그 다음에 연봉 1억짜리 리더스 클럽, 그 다음에 2억의 로얄 리더스, 그 다음에 4억의 크라운 리더스 이렇게 핀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오토 판매사가 3,000명이 안 됐거든요. 요새 오토 판매사 교육하면요 9,000명이 넘게 와요. 회사가 성장한 만큼 그만큼 성공자도 많이 지출됐습니다. 어디 가서 저는 애터미 사업해서 돈 못 버는 사람 봤다 그러면 제발 좀 데려오세요. 데려오셔서 통장도 보여주시고, 어떤 회사가 연봉 4억 이상이 수십 명이 나오나요? 그런 회사는 없거든요. 애터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그 가볍게 하시는 얘기들에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되고 있는 이 현장을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교보문고에서 다 사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이화여대 윤정구 경영학과 교수님이 애터미를 연구하고 내신 초뷰카라는 책입니다. 초뷰카라는 말은 뷰카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명확하고 모호하고 복잡한 이 세상을 가리키는 용어거든요. 80년대 나온 용어인데요. 이 현재의 2020년대는 더 부정확하고 더 불분명하다 해서 초자가 붙였어요. 초뷰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잖아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제의 지식이 쓰레기가 되는 그러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윤정구 교수님이 애터미 직원들을 교육하러 왔다가 이런 회사가 있는지 깜짝 놀라신 거예요. 세상에 한국에 이런 회사가 있었어? 그래서 2년 동안 자료를 수집해서 정말 이 회사가 100년을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회사가 아닌가 해서 초뷰카 시대의 지속 가능한 기업이라는 부제를 달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인상적으로 읽었던 게 회사가 100년을 가려면 초우량 기업이 돼야 된대요. 초우량 기업은 아까 제가 우리 회사는 싹부터 달랐다고 얘기했죠. 그 씨앗이 다르답니다. 단순히 기업이 제품만 팔고 서비스만 파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기업의 철학과 문화가 있을 때 100년 기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씨앗을 봐서는 이 씨앗이 심어져서 나무가 되고 나무에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야지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 씨앗만 보고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씨앗 속에 기업의 문화와 철학이 있을 때 그 나무에는 주렁주렁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윤정구 교수님이 애터미에는 정말 박한길 회장님의 그 CEO의 도덕성과 아까 얘기했던 절대품질, 절대가격, 합력선성들의 그 씨앗에 그러한 사상과 문화가 집약돼 있어 분명히 100년을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0년이 가는 기업에 합류하고 싶지 않나요? 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말 이 초뷰카,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애터미라는 기회를 꽉 잡으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토 삼굴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하나의 비전, 애터미 사업의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배구 선수 20대 남성입니다. 실업팀에서 꽤 오래 뛰었는데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친구와 함께 카페를 차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께 애터미 사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애터미를 전업으로 하고 계신데요. 요즘은 가게를 차려도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곳들이 많고 평생 운동만 해온 제가 가게 운영을 잘할 수 있겠냐며 리스크가 적은 사업부터 시작해보라 하십니다. 사실 저도 카페 창업을 진지한 각오로 준비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무엇을 새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애터미를 시작하는 것이 제게 득이 될까요? 젊은 또래 사람들이 전업으로 애터미를 하는 케이스를 토대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분들 다 계시면 이런 취업 준비, 이런 고민들, 진로에 대한 고민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사연자는 게다가 운동을 하셨던 분이라 일찍 부상을 당해서 은퇴를 하게 되시면서 예기치 않은 이런 돌발 상황에 적잖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 창업과 그리고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참 이러한 선택이 올 때는 다들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선택에 대한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떠한 일을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선택을 했을 때의 장점과 그리고 또 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의 그런 리스크 같은 거를 기록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좀 얘기를 이렇게 실제로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기록을 해보면서 그 리스크가 내가 잘 됐을 때의 어떤 장점보다 더 부각된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선택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게 되거든요. 아마 이분과 제가 하는 그러한 선별법으로 한번 카페 창업과 애터미에 대해서 한번 장단점을 한번 기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창업이요. 예, 우리 젊은이들이 바리스타로 카페 창업하고 나의 점포를 갖는 건 모두의 또 작은 소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창업 전문가가 이렇게 기술하신 걸 보니까요, 5년 이내에 폐업할 확률이 85%. 성공 확률이 5%라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업 전반에서 사실은 어떠한 일을 성공하는 거는 물론 5%에 남는 생존자의 그거라고 하지만 이 카페 창업은 더 경쟁이 치열한 그러한 레드오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카페 창업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리스크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자본이 들어가겠죠. 카페 창업 뭐 몇백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증금도 있을 수 있고요. 권리금, 좋은 몫이라면 권리금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만약에 장사를 하다가 안 됐을 때 그 기간에 대해서 올 수 있는 월세에 대한 압박감, 그 다음에 이렇게 물가가 상승할 때 원료비가 상승해서 옛날에 1,000원 뭐 2,000원 커피 많았잖아요. 그렇게 받을 수가 없대요. 물값도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리스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변동성 있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를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카페 창업도 막막함 속에 조금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 창업 전문가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많은 일들을 창업하는데 실제 준비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70-80%래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는 망하는 폐업을 막을 수 있는 일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리스크들을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애터미 사업에서의 리스크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나의 시간과 노력도 들어가고요. 자본이 들어가나요? 자본은 들어가지 않죠. 게다가 이 사연자처럼 부모님이 이미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으셔서 권유를 하셨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조력자까지 옆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떠한 선배, 장사를 하게 되면 사실 누구가 알려주는 것만도, 노하우 전수해 주는 것만도 돈을 줄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인데, 이렇게 조언하실 훌륭한 부모님도 계시고, 또 어떠한 내가 이 젊은 나이에는 사실 무엇을 투자해서 실패한다 해도 일어날 수는 있지만 애터미처럼 자본이 들어가지 않은 일은 내가 먼저 한번 실행을 해갖고 어떠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애터미 사업에 대한 비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그러한 부담들을 훨씬 줄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젊으시니까 애터미 사업이 정말 젊은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애터미가 좀 물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센터에 가니까 제가 제일 젊은 것 같았거든요.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센터에 정말 젊은 영 리더들이 넘쳐납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스폰서는 미혼의 처녀인데 그분 또한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애터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신 저희 스폰서님의 권유로 인해서 귀국을 해서 지금 본부장이 되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미국에서 음악 관련 일을 하시다가 창조적인 예술적인 일들은 AI가 침범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AI가 어느 날 자기보다 작곡을 더 잘해. 이걸 보고 엄청 쇼크를 먹고 부모님이 계속 권유하던 애터미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전혀 경험도 없고 또 나이도 젊고 했던 분이지만 또 부모님의 조언과 또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배우면서 성장을 하셨거든요. 또 제가 아는 형제 레그에 또 발레리나 있으세요. 그분도 직업 발레단에 얼마나 멋있는 직업이에요. 근데 남들이 보는 그런 선만적인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선수처럼 다치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일찍 은퇴하고 수입이 불규칙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고충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애터미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고 정말 인맥도 없는데 애터미의 시스템 안에서 충실하게 스폰서가 안내해 주는 대로 콜드 컨택부터 시작해서 하셔서 지금은 정말 너무 멋진 사업자로 성공하셔서 국장이 되셨거든요. 그렇게 반대하던 부모님까지 설득을 하셔서 이번에 부모님 엄마가 팀장이 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애터미에서는 정말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신용불량자들로 시작했던 사업이지만 애터미가 10년이 지나면서 그런 성공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되고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처럼 그런 좋은 기업의 문화와 철학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비전 있고 새로운 일을 찾고 본인의 일을 한 만큼 보상받고 싶으신 젊은 리더들이 속속들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영 리더들의 성공 사례를 내가 또 하나의 멋진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으로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서 시작을 하시면 아마 성공적으로 입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음성 사연 말고 우리 팁톡의 사연 또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애터미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많아서 망설여지는데 사업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사업을 하려고 마음 먹고요. 주변에 물어보시면 다 망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시작했을 2016년에도 야, 애터미를 왜 이제 하냐? 하려면 2009년도에 했어야지 하면서 하라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애터미는 다 성공해야 돼? 애터미도 사업인데 아무리 성공화된 프랜차이즈 100% 시스템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도 100가지의 점포가 100개의 점포가 다 성공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사업하는 사람들의 방법, 태도, 환경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시스템에서 이렇게 제공했는데 나는 좀 더 확장하고 싶어서 무리하게 점포를 확장해서 또는 말도 안 되는 점포 목에다가 내거나 그리고 본인이 태도가 여전히 부지런하고 성실하지 않아서 분명히 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애터미 사업은 무조건 성공해야 되나 봐요. 그리고 저는 애터미를 하다가 그만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진입비, 가입비가 없다 그랬잖아요. 어떤 점포를 경영하시는 분을 보니까 들인 돈이 2억이라서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들인 돈이 아까워서 마이너스 적자를 보는데도 완전히 인내하면서 2년을 버티시더라고요. 결국은 폐업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애터미는 그만둘까?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드린 게 없어서. 저희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매일매일 창업하고 매일매일 폐업한다는 얘기 하거든요. 폐업도 쉽고 창업도 쉽습니다. 그만큼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달 하다 그만둬도 애터미 한 거예요. 그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쉽게 애터미를 보고 쉽게 시작하셨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얘기할까요?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연자는 저처럼 저도 그렇게 많이 부정적이었지만 제가 세미나 와서 본 거는 70대, 80대 할머니가 성공을 하고 이 성공 시스템에 확실하게 애터미란 회사의 비전을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내가 눈으로 보고 정확하게 확인한 거를 믿으세요. 나 자신처럼 정확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세미나나 스폰서가 안내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아, 정말 사업으로 해도 괜찮을까? 주변의 만류나 권유가 아니라 본인의 의견으로 정확하게 결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품을 잘 쓰다가도 센터에 초대하면
거부감을 느끼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은데 꼭 초대를 해야 될까요? 네, 초대에 관련된 거 우리 모든 사업자들의 고민이자 최대 이슈죠. 예, 마지막 질문, 꼭 초대를 해야 될까요? 그 질문에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초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터미 사업의 성장은 10명의 소비자보다 1명의 사업자가 성공의 모멘텀을 이뤄가기 때문에 반드시 초대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연자의 말처럼 제품을 잘 쓰는데도 센터에 초대하는 것들이 어렵다면은 아직 그분의 시기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제품으로 초대하라 그러죠. 저도 엄청 고정관념이 심했잖아요. 저희 신랑이 저를 어떻게든 애터미를 하게 하려고 맨날 자동차를 몰고 애터미 센터 앞에 가서 제품을 사러 가는 거예요. 주문하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그러면서 야, 뭐 사러 갈 건데 올라갈래? 이러면 내가 절대 안 가죠. 그러기를 몇 번을 했거든요.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근데 해모임을 먹고 남편의 비염이 굉장히 완화됐어요. 제가 그 만성 비염을 고치려고 남편과 한의원을 3군데를 정말 수백을 써가면서 다녔는데도 그 알러지성 그 발작적인 증세가 한절기에 없어지질 않았거든요. 근데 해모임을 먹고 남편의 비염이 완화되는 걸 보고 속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이 1개 다단계 회사의 제품이 이렇게 제품이 좋을 수가 있나? 그리고 이렇게 생필품이 저렴하게 어떻게 파는 거지? 제품에 대한 확신이 듣고 경험이 들어가니까 회사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와봤지만 일단 제품을 써봤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려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제품을 쓰면서 마음이 열려서 조금 열고 있는데 아직 그 사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만나서 나에 대한 신뢰감이나 이러한 것들, 친숙 과정을 좀 더 거치셔야겠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제품을 쓰게 하고 그러다 보시게 되면 타이밍이라는 게 옵니다. 그 적절한 타이밍일 때 뭘 줘야 돼요? 수당을 탁 넣어주는 거예요. 수당 딱 주면서 궁금하지도 않니? 그치? 너 A마트, B마트에서 수십 년 가서 봤는데 6만 원 못 받아봤잖아. 이 6만 원 주는 거 어떤지 가보자. 이러한 일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막연하게 초대를 거부하는 거는 이 다단계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 장소에 오는 걸 거부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호일러의 법칙을 씁니다. 야, 우리 스폰서가 그렇게 좋은 사람 없다. 나를 어떠한 식으로 서포트해서 너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인데 와서 우리 스폰서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하면서 스폰서에 대한 자랑, 그리고 이러한 세미나 장소였다. 야, 애터미 내가 알던 애터미 아니야. 와서 보니까 천지가 개벽했어. 글로벌 애터미에다 거기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처럼 표정이 다 그렇게 밝더라. 너도 가봐. 우울증 싹 달아나더라. 이 장소에 대한 프로모션을 하면 궁금증이 유발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센터나 어떠한 장소에 도는 거를 아직은 제품으로 문이 열렸으나 그렇다면 그러한 프로모션, 나에 대한 제3의 법칙, 장소와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하셔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 좀 더 그런 적절한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전업을 하고 싶은데 아직은 수당이 들쑥날쑥해서 겁이 납니다. 언제쯤 전업을 하면 좋을까요? 언제쯤 전업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렇고 모두의 진짜 고민거리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누가 통쾌하게 내려줄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정말 애터미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정확하게 보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보험을 싹 정리해서 6개월 생활비 딱 마련하고 뛰어드신 분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정확하게 이 사업의 속성을 보시고 준비를 하고 내가 6개월이란 시한부 그러한 것들을 하고 카운트다운을 하신 그런 분들 성공하죠. 그런데 막상 정말 생계 유지가 어렵고 이런 분들한테 막연하게 결단했으니까 해봐라 하고 밀어넣기도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 사업에 가지고 있는 결단의 정도, 그 다음에 본인의 습성, 아무리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알아도 누구처럼 막 콜드 컨택하고 아무나 말 시키고 들이대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막상 본업으로 나와도 사실은 시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파악, 이러한 것들은 본인이 제일 잘 아십니다. 저는 이제 저희 스폰서분이 굉장히 잘 되던 자영업을 한 몇 달 전에 크라운 되셨잖아요. 그 자영업을 몇천씩 벌던 자영업을 한순간에 정리하고 이걸 본업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3년이란 그 7만 원만 받으면서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냐 그랬더니 자기는 7만 원을 받아도요 7천만 원 같았대요.
그리고 애터미 사업이 좋고 싼 거를 팔기 때문에 분명히 성공할 걸 알았고 내가 그 속에서 성공할 걸 확신했기 때문에 7천만 원을 가진 남자로 생각을 했지 7만 원 받는 남자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늘 당당하고 늘 행복했대요. 그런 분은 전업하셔야죠. 전업해서 이 타이밍을 빨리 땡겨야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참 이게 수당이 들쑥날쑥해서 겁이 납니다 했는데요. 수당이 들쑥날쑥한 거 당연한 거예요. 수당이 일정한 건 월급쟁이뿐이 없어요. 시스템 소득으로 갈라 그러니까 수당이 들쑥날쑥한 거거든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뉴스 기사 중에 훈훈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교보문고에서 죽음에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사셨대요. 그랬더니 이 캐셔가 조그만 쪽지에다 뭘 써갖고 같이 들여밀어 줬나 봐요. 그랬더니 그 쪽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힘드시죠? 힘이 드실 땐 힘든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써줬대요. 근데 그 쪽지를 보고 펑펑 울어갖고 굉장히 힐링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애터미 사업이 만약에 이 시스템 소득으로 가는 과정은 분명히 괴롭고 대가를 지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가 지불이 괴로운 거면 어려워요. 근데 저희 스폰서처럼 또 지금의 이렇게 힘이 들 땐 힘이 든 게 당연하고 좋은 거다,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 꿈과 그 확신이 튼튼하신 분들은 뛰어드세요. 하지만 내가 아직 그러기에는 부족하고 결단이나 이런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부업으로 진행하셔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전업했는데 부업처럼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부업을 해도 전업처럼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 파트너 미술학원 원장님 한 분은 굉장히 바쁘세요. 학원도 아주 잘 돼요. 근데 그분의 원칙은 1시부터 6시까지는 내가 무조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오전에 가서 한 명 만나고 오후에 끝나고 한 명 만난다. 본인의 만의 초대와 제품 전달의 원칙을 지내고 지금 누구보다 전업자보다 오히려 많은 매출과 목표를 달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업 부업의 문제라기보다 본인이 본인에 대한 확신과 또 애터미 사업에 대한 것들을 잘 아신다면 그러한 어떤 시기, 내가 얼마 정도, 초기 3개월이 참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에 초기 3개월을 다 지내신 분이 있다면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이 엊그제 석세스 원데이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칫솔 사서 10명 쫙 돌리고 매일매일 3개월만 정말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봐서 정말 초기 3개월 나를 시험해 보실 수 있잖아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내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시험해보고 또 작동해보고 실행해보면서 그러한 전업의 시기를 계속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부업을 하든 전업을 하든 이 사업의 성공 시스템과 원칙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시스템에 나오시고 미팅을 지키시고 제품 전달을 하시고 하신다면 전업 부업이든 이 사업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다 성공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틱톡에 대한 답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이 퇴근 후 애터미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제 강의 들으신 거 행운이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사실 이렇게 중앙 무대에 센터에서는 강의를 많이 했지만 중앙 무대에서 쓴 거는 서울 부업과 처음, 그 다음에 오늘이 처음이라서 많이 미숙했을 텐데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정말 열심히 훌륭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시든지 우리 애터미의 동료의식 있잖아요. 우리 애터미 사업에 대한 어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 정말 서민의 사닥다리로 애터미가 도구로 훌륭한 도구를 할 수 있다는 우리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자산이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모두 빛과 소금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